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일요일 손상대 준 PD의 3060 직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나라 꼴이 개판이라 밖으로 놀러 가기 좀 불편하실 텐데 오늘은 일요일인 만큼 한 민주당을 한번 쳐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민주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지금 저희가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지금 대선 이 구도 속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말씀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본인은 안 나오실 것 같긴 한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뭔가 좀 대선에 나오시기를 바라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도 좀 있고요. 그런 바람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대선판에 나오실 수가 있을지, 어떻게 하면 메시지가 확실하게 나올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림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방법이 또 있고.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 자, 우선은 이 민주당 내부로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이 민주당 내부가 지금 때 아닌 문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 네, 문자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문 강성 세력들, 그러니까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라 그러죠. 우리 뭐 소위 대깨문이라 그럽니다. 자, 이 친문 강성 지지자들이 뭐 하루에 뭐 수천 통, 뭐 심하게는 뭐 만 통 가까이도 뭐 문자 폭탄을 보낸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에서 지금 서로 갑을 박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자서 지금 여기에 싸우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응천 의원입니다. 자, 이 조응천 의원이 차기 지도부 이 친문 강성 세력들과 관련된 문자 폭탄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혼자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조응천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대깨문들을 선전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가장 앞장선 정청래가 나와서 문자 행동이 뭐 2,000명에 불과하냐? 아니다. 20만이 넘는다 말하는 겁니다. 저기요. 문자가 20만을 넘게 받으면 그 핸드폰 터집니다. 아니,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000명도 많은 거야. 아니, 진짜 무슨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게, 아니, 문자를 저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휴. 아니, 그러면은 저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행위를 하는 우리 국민이 20만 명이 넘는다는 걸 정청래가 지금 인정을 한다는 건데, 야, 이거 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요? 아니, 문자를 저렇게 보내는 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거를 지금 20만 명이 있다고 지금 정청래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저는 참 저런 말을 한다는 거 참 신기했고, 자, 무엇보다 정청래는 뭐 저렇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자, 친문에 지금 당권을 갖고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문자 폭탄을 감싸고 도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 홍영표만 하더라도 강성 당원이다. 이것은 당을 분열시키는 프레임이고, 당원이 400만 명에 달하는데 그 안에 민심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우원식은 문자 폭탄은 의견이기에 받으면 되는 일이다. 욕설이나 지나친 비난은 옳지 않지만 당원들의 의견 표출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이것도 옹호한 겁니다. 또 송영길까지도 강성 지지자보다 열성 지지자라고 표현해야 된다. 자기 시간과 돈을 내 관심을 표명하는 분들이기에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깨문 좋아하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즉 지금 민주당 뭐 내부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들도 전부 다 지금 이 친문 강성 세력들 지지자들이 하는 대깨문들이 보내는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괜찮다. 오히려 저거는 우리를 분열시키기 위한 프레임일 뿐이고, 오히려 저거는 우리가 그냥 받으면 되는 일이다. 오히려 소중한 의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친문 강성 지지자들에게 이끌려 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깨문들의 지금 눈치를 민주당 의원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대깨문들이 어떤 의견을 내냐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생관계를 생각할 때 민주당 의원들보다 대깨문들이 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도 뭐냐면, 과연 그러면 이 대깨문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대깨문들이 이렇게 같은 의견, 같은 논조를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못해도 1,000명이라고 합시다.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그 1,000명이
같은 내용과 같은 주장으로 문자를 보낸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청래 말에 따르면 그게 2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논조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이 무려 2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정청래 말로는. 새로운 들king 생겼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20만 명의 문자를 동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김어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 김어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뭔가 프레임 작업을 해줘요. 그럼 김어준의 그 프레임대로 백개문들은 호도가 되는 거죠. 그래. 믿기 싫어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 주장에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 김어준의 뭔가 반하는 목소리를 낸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문자 폭탄 막 보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뭔가 상관관계를 생각할 때, 상하관계를 생각할 때 김어준이 1순위, 그 바로 밑에 대깨문, 세 번째 민주당 의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반대로 말하면 김어준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김어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자, 김어준의 편파방송 논란뿐만이 아니라 지금 출연료와 관련된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요. 보십시오. 자, 얼마 전에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한 건데 김어준의 하료 출연료를 200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TBS가 규정까지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TBS 최고 출연료의 최고액이 110만 원 정도였는데 이거를 김어준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지난 총선이 있을 때, 지난 4월이죠. 이때 200만 원으로 규정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김어준을 지금 보면은 그럼 뭐겠습니까? TBS에 지금까지 200만 원을 받는 출연료를 받는 사람은 김어준밖에 없어요. 밖에 없다는 거지. 김어준밖에 없어요. 지금 TBS에 출연료 200만 원 받는 사람, 지금 공개된 바에 따르면 200만 원 받는 사람 김어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죠? 김어준을 위해 규정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래. TBS가. 김어준이가 야, 나 150만 원 받으면 안 할래. 나 110만 원만 안 할래. 이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김어준에게 200만 원이라는 하루 출연료,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일 수도 있는 그 하루 출연료 200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TBS가 자체 규정까지 바꿔줬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아니 뭐 편파 방송 안 하고 잘만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줘야지. 예를 들어 국가를 위해서 TBS의 발전이 아니고 정상적인 방송에 뭐 그런 역할을 했다 그러면 뭐 그 안티 걸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는 꼬라지는 완전히 대깨문 거닐고 방송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다 규정을 뜯어고쳐가면서 200만 원을 준다. 이 TV에서도 문제가 상당하네 이거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신동준님이 현상금 5천, 김어준이 1,000원 현상금 5천 주신다는 거 모르겠는데, 자, 근데 이런 TBS 김어준의 방송이 제대로라도 굴러가면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지금 어떻게 김어준의 방송이 흘러가냐? 자, 보십시오. TBS에 제재받은 75%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김어준 혼자서 75%지의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치를 보여드리면 TBS가 지난 5년 동안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게 총 44건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3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받고 있는데도 가만 안 두는 것도 이상하네. 자, 그럼 뭡니까? 4건 중에 3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때문에 TBS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그 이유도 되게 웃깁니다. 이유가 뭐냐? 객관성 결여, 객관성 위반. 즉,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객관적으로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김어준의 뇌피셜에 따라서 김어준의 주관적인 그냥 관점에 따라서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걸 방심위가 무려 5년 동안 33번이나 제재를 가했다는 겁니다. 이게요, 객관성하고 공정성을 위반했다 이러면 이 언론의 가장 핵심입니다.
언론기관임을 자처한다고 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것은 결국은 TBS는 언론이 아니고 김어준이 하고 있는 거는 언론인도 아니겠지만 언론기관의 뉴스보도도 아니라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 무엇보다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제재를 받은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법정 제재라는 게 있어요. 법정 제재. 법정 제재? 네, 법정 제재. 경고 2번에 주의 5번을 받았더라고요. 자, 이 법정 제재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방송에서는 법정 제재에 따라서 방송 제어가, 재승인, 이 심사 때 방송 평가에서 이제 불이익을 받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김어준이 혼자서 7번을 받았다니까요? 야, 그럼 이쯤 되면은 방송사가 정신머리가 제대로 바뀌었다면 이거 폐지시켜야죠. 아니, 한 번만 받아도 방송 재승인, 그 다음에 재허가, 그럼 방송 공모 닫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재승인 제어가 안 나면 방송 공모 닫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김어준이가 혼자서 7번을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방송을 계속 맡기는 것도 웃긴 거고, 그런 사람의 출연료를 200만 원이나 높여주기 위해서 자체 규정까지 바꿔줬다는 거죠. 이 말이 됩니까? 자, 이러니까 지금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의 방송이 편파적이다. 3명 중에 2명. 김어준 하차해야 된다. 57%. 자, 그럼 정리를 해볼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김어준에 대해서 방심위도 아까 말씀드렸던 법정 제재를 7번이나 가했고, 심지어 여론조사에서도 김어준이 나가야 된다고 다수의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TBS는 김어준에 대해서 계속 옹호성 발언을 해주고, 심지어는 자체 규정을 바꿔서 200만 원의 출연 지급까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TBS가 이렇게 나아가면 상식적으로 어디서 나서야 됩니까? 국회에서 나서야죠. 정치권에서 나서야죠. 왜냐? 국회에서 가장 하는 첫 번째 소위가 뭡니까? 국민, 세금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예산 결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김어준이를 옹호해주고 심지어는 수호까지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보여드리면 일단 첫 번째 추미애부터 김어준의 방송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는 유일한 방송이다. 그럼 방통위가 잘못했네. 아, 모르겠어요. 방심위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법정 제재를 7번이나 가했는데 우리 추미애님께서는 진실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사법까지 커딩했나 한번 찾아봐야 돼. 자,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또 말하는 게 자, 보시면 이제 우원식 지금 당대표 후보 나온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유력해요. 자, 우원식이가 오히려 우리 당이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심지어는 우원식이는 자신이 민주당 당대표가 되면 뉴스공장을 지키기 위한 TF까지 만들겠다는 거예요. 참 할 일도 없습니다. 뉴스공장 없으면 뉴스 쌈장으로 온다며. 네.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김어준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건 기득권과의 싸움이래요. 아니, 누가 기득권인데.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한 달 월급 200만 원을 하루에 출연료에서 200만 원 받는 사람이 기득권 아닙니까? 아니, 누가 기득권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김어준에게 활용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지키는 건 김어준의 개인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전심하시 진짜 정신병원 한번 가봐야 된다, 이거. 자, 심지어 흑석 김의경 선생님께서는 그게 지금 김어준을 지키는 건 언론 개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거의 총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총력을 가한다고 말씀드렸죠? 대깨문들이 김어준을 좋아하니까. 근데 이런 김어준을 민주당이 지키지 않으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깨문으로부터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어준을 지키기 위한 김어준 수호대를 결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거의 이쯤 되면 저는 조국이랑 똑같다고 봐요. 자, 심지어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는지 제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당이 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당연히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이런 중요한 현안들을 대응하는 어떤 기구들 혹은 해당되는 상임위를 바로 가동시켜서 상임위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감사원에서 이게 부당하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법사위에서 바로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법사위원이다 보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감사원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해놨습니다.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법사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당에서 지원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뭐 이제 과방이나 이런 쪽에서도 적극적인 대응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조율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당내 어떤 구조가 또 필요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좀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을 보셨습니까? 우리 정은희님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세요. 근데 제가 미처 못해드린 점, 네,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모자이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도 지금 보고 있는 순간 속이 미시끄러 해먹었어요. 네, 아유, 저거 편집하는 저는 어떻겠습니까? 네, 저걸 다 들어야 되는데. 자, 보신 대로, 저는 저 소리를 듣고 진짜 소름이 끼쳤어요. 아니, 무슨 국회가 김어준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 자, 지금 저기 있는 김용민이가 어디 소속입니까? 법사위 소속이에요. 그래. 그런데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법사위에다가 국회에다가 의견을 제출을 해가지고 그 감사가 잘못된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지금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겠다? 아니 국회가 무슨 김어준 수호대입니까? 법사위가 김어준 수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런 사람들을 배치 달도록 그리고 국회에서 저런 활동을 하도록 법사위에다 보내주면 하여튼 뭐 민주당의 문제지 뭐 개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뭐하게 다 그냥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아까 김용민이가 말하기를 저거 지금 자기가 최고위원 되겠다고 나온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볼 땐 김용민 최고위원 될 것 같은데 자 김용민이 말하기를 감사원에 지금 TBS를 감사하겠다는 것과 관련돼서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 이미 감사원에 자료 요청을 많이 해놓기까지 했대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김어준을 수호하기 위해서 법사위까지 가동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국회 상임위를 가동시키겠대요. 참, 김어준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 이거 국민의힘에 가만히 있나고, 이거 뭐야, 이 국회, 국회 이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 발언들을. 아니, 그러지 말고 김어준이를 민주당 당대표를 모시고 가지고냐고, 그렇게 좋으면.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김어준을 수호하는 정도가 이건 이미 도를 넘어섰다라는 거죠. 이건 이미. 국회가 자기들 어디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냐? 그러니까 완전 보시는 것처럼 김어준을 보호하는 정도가 그냥 단순히 민주당 내부에서 뭔가 수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깨문들이 과거 조국 수호하듯이 뭐 집회를 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법사위까지 가동을 시켜서 김어준에 대해서 검사원이 감사를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발상이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저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최고위원 하고 싶어 하고요. 민주당의 당대표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자, 이쯤 되면 김어준이 민주당 완전 위에 있는 거죠. 이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진짜 김어준이 부럽네. 자, 부럽죠, 완전히. 아니, 뭐, 우리는 박살나도, 그러니까요. 아는 척 하는 사람, 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저희는 실컷 표만 찍어주고. 이용해 먹을 때는 손상대 그래 찾다가, 막상 손상대 TV에 피해 당하니까 아는 척을 안 해요. 그 김어준을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 저렇게 챙겨주는데. 자, 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럼 갑자기 민주당이 감사원을 거론하고 나서는 거겠습니까? 바로 감사원이 나섰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감사원이 TBS에 대해서 직무감찰 대상이다 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원래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원래 오세훈 시장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TBS가 스스로 비판을 불허할 것이다. 아니 불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부끄러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지금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벌이기 위해서 실제로 TBS를 갔다 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지금 법사위에서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 뭔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감사원법 23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직접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및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대부분 즉 재정원조를 제공한 자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24조 사항에 따르면 이것도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은 즉슨 뭐냐면
감사원이 지금 감사를 벌이겠다는 건 뭡니까? 김어준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TBS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니, TBS가 다 김어준 거예요? 김어준이가 TBS 사장이에요? 언제 사장 돼도 아니잖아요. 지금 감사원이 벌인다는 건 TBS가 제대로 된 직무를 하고 있는가? 왜? 국민 세금 받으니까. TBS가 제대로 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는가? 왜? 국민 세금 받으니까. 그 감사를 벌이겠다는 게 지금 감사원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짜놓는 이 프레임들을 보면 뭡니까? TBS 감사하면 마치 김어준 감사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김어준이 TBS입니까? 김어준이 TBS 만들었어요? 김어준이가 지금 TBS 사장이에요? 아니잖아요. 김어준이는 TBS 감사하더라도 사표 내고 나가면 끝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표도 아니죠. 방송 그만하겠습니다. 마구 나가면 땡임 사람입니다. 적어도 말대로 뭐 구두 개혁했다는데 그 그러니까요. 나가 이러면 끝이지 뭐. 그러니까요. 나 나간다 이러면 끝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TBS 감사는 김어준 감사.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법사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과거 윤석열 전 총장을 때렸던 것처럼 우리 기억하시죠? 조국 사태 있을 때 전신만신 불러다가 조국 수호하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 당시 뭐 김종민이 뭐 박주민이 뭐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신만신 윤 전 총장 불러놓고서는 조국 수호했잖아요. 그 짓을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 짓을. 최재형 감사원장을 딱 넣어놓고 김어준 수호하려고 그렇죠. 법사위를 가동시키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 그것도 최고위원과 당대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발상이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수호하십시오. 열심히 수호하십시오. 수호를 하면 할수록 최재형 감사원장의 몸값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몸집이 커졌을까요? 갑자기 왜 대선 구도로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시대정신에 뭔가 부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내세우는 시대정신이 뭐가 있습니까? 공정, 정의, 상식 아닙니까? 자, 잠시만요. 아이디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자, 오직 조국 열심히, 네. 자, 그거를 지금 내세워서 윤 전 총장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수사를 벌였고, 이 정권 관련된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지금 대권 후보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봤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만큼 이렇게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일을 한 사람이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국이란 사람에게 뭔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꼬라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조국이 김어준이에요. 김어준이 거의 뭐 조국급입니다, 완전히. 조국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수호하는 게 완전히 그 평행선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떤 말 합니까? 문재인, 조국, 김어준이 존엄이다. 3대 존엄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어준수호.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최재형 감사이 만약에 TBS에 대한 감찰을 벌이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제가 볼 때는 조국 때보다도 거의 뭐 맞먹을 정도로 이 대깨문들과 민주당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국회 불러넣으면 네. 감사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망신주기를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아니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상인 절차를 밟아서 감사를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하자가 있겠습니까? 아니 더더욱이나 지금 현재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송 경고를 한두 번 받았습니까? 아니 경고를 왜 하냐고. 경고를 예를 들어 뭐 2번 받으면 뭐 아웃시킨다든가 3번 받으면 감옥에 채넣는다든가 뭐가 이런 게 있어요. 100번 1000번 뭐 경고만 받으면 뭐합니까? 뭐 채널을 날리든지 방송을 문 닫게 하든지 뭐 김어준을 쫓아내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을 수호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까지 하고 있다고요? 법사위까지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다고요. 자, 이쯤 되면 최재형 감사원이
TBS에 대한 감찰을 벌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김어준 수호가 아주 그냥 불 붙듯이 불이 불 겁니다. 아니. 저 아까 이제 정책님 말대로 20만 대깨문이 그러니까요. 다 난리 나죠. 청거기 네. 한다고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최재형 감사원이 정말 몸집이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권에 나올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 몸집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지지율 다시 올라. 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좀 나와달라라는 목소리가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열심히 조국 수호하듯이 열심히 김어준을 수호하십시오. 자, 그러면 감사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TBS에 대한 감사를 벌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서울시는 안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뭐 절차상으로는 서울시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원이 국민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게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최재형 감사원장도 자칫하면 대권 반열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전 총장이나 두드러 패면 두드러 팰수록 올라가는 지금 시대 상황이 맞았다고 지금. 근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물론 뭐 야권에 많은 후보들이 있으면 좋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벤트가 되면 큰 이벤트가 될 수 있고 그러면 민주당이나 관심 받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저 무엇보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마 털릴 게 없으실 거예요. 네, 털릴 게 없을 겁니다. 없어요. 자, 이미 이 정권을 향한 정말 많은 감사를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월성원전 이거 밝혀냈고 뭐 이 정권에서 정말 많이 큰 것들 그렇죠. 예산. 예산 무슨 뭐 얼마 전에는 조의원 관련돼서도 맞아요. 했었죠. 자, 원래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감사원이 TBS에 대한 감사를 벌이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으면 이미 김어준 쪽이나 이 좌파 세력 쪽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털어도 이미 털었어야 그렇지. 됐어요. 벌써 털었지. 네, 이미 털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나온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즉 털어도 털릴 게 없다라는 거죠. 그 집안을 털어도 털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안 그래도 그 궁금해서 나중에 뭐 혹시 문제가 생길 게 없냐고 한번 쫙 훑어봤더니 뭐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그리고 동생 그리고 뭐 전부 또 이 군 출신도 많고 법조인도 많고 이래서 애국간이나 국가간에 대해서는 아주 투철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의 저는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우리가 제일 무서운 사람. 조용히 강해요. 조용히 해서 잡았더니 조용히 강해요. 뭔가를 간보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먼저 띄우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강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딱 뒤통수 네. 맷돌이 딱 자, 잡았어요. 얼마 전에 보십시오. 조의원에 대해서 전교조 해직교사 5명 특채한 걸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맞아요. 감사하는지도 몰랐어요, 이거. 왜? 사람들이 언제 잊혀졌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거를 조용히 감사를 해서 꺼내놨습니다.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얘네들이 지금. 이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거. 그 조의원에 대해서 나가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모든 감사들에 대한 현황을 볼 때 조용히 강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조용하게 뭔가를 내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정확히 딱 고발. 그쵸. 이게 진짜 고수거든요. 이게 진짜. 먼저 막 뉘앙스 풍기고, 할 것처럼. 저기 막 좌파애들처럼 프레임 딱 짜놓고서는 하는 게 아니라, 단계에 걸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직분에 맞춰가지고, 조용히 뭔가를 놓으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진짜. 근데 이거를 최재형 감사원이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충분히 대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지금 시대 정신이 뭡니까? 공정, 정의, 상식이에요.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으로서의 재직을 하는 그 가운데 이 정권의 감사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 공정하지 않은 것들,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 정의롭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결과들을 내놨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어준이란 사람을 이 정권이 그리고 민주당이 거의 수호하듯이 지금 이렇게 법사위까지 가동하여서 막아주려고 하는데 그거를 감사원이 TBS에 대한 감사를 벌이게 되면 분명히 저쪽 세력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어떤 공격일까요? 정치적인 공격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라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대권과도 열망은 더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충분히 최재형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맞먹는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네. 국민적 욕망이 네.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라도 열망이 있으면 내가 하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시대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감성의 이런 행보를 계속 보이면 우리 국민들이 좀 나와달라. 진짜 나오셔야 된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운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저는 벌어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손상TV에서 아마 여러 번 분석을 통해서 했던 게 야권의 후보 공동화 현상을 우려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확한 의사를 밝히고 정확한 자기가 대권 구도의 계획을 밝히지 않아서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러다가 만약에 지금 야권 후보 중에 대부분이 다 6% 이하인데 지금 2등, 3등은 다 전부 민주당이 했어요. 이러다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이 정권에 무슨 탄압 때문에 못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안 나오거나 아니면 열받아 민주당 바쁘거나 뭐 이래도 버리면 야권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대선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야권에서도 윤석열이 없어도 이 사람 없어도 이 사람 이런 정도의 큰 인물들을 전면에 다 배치를 해놓는 게 대권을 위해서도 좋다는 생각에 오늘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 들려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도 아마 우리 오늘 채팅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어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이 아니라 저쪽의 사람들이 네, 많이 들어오셨어요. 자, 그만큼 김어준을 수호하려는 이 사람들의 열망은 거의 조국 수호 맞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어준에 대해서 뭔가 감사를 벌인다는 건 어쩌면 이 정권이나 민주당과 저기 친문 강성 세력에서는 굉장히 크나큰 일이라는 거예요. 자, 과연 감사원이 TBS에 관해서 감사를 벌일지 안 벌일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모든 그림들, 흘러가는 상황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많은 국민들이 대선에 나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림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그려지고 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조금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뭐 저기는 좌파에는 조국 수호대를 만들어서 뭐 한다는 조국 수호대가 아니고 뭐 김어준 수호대를 만들어 한다는데 뭐 우파도 손상대 수호대 좀 만드십시오. 아유, 이 우리 많은 지금 2천 몇 분이나 지금 소개해 주시는데요. 지교 지란님이 보니까 뭐 많은 거 만들어 뿌리고 네. 우리 또 K양님, 항솔님 네. 뭐 하여튼 육수님도 계시고. 육수님 뭐 하여튼 여기 지금 우리 그 시청자분들 그리고 해외 동포분들이 또 뭐 따로 이래 또 문장을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해주고 계시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우파 정치인들은 이게 우뚝이 돼가지고 전부 어디 다칠까봐 아는 척도 안 해요. 자, 뭐 지금 보시다시피 김어준이가 살아남는지 손상대가 살아남는지 한번 TBS가 살아남는지 손상TV가 살아남는지 한번 붙어보죠 뭐. 자, 마지막 슈퍼챗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숙님, 최재형 감사원장님 대통령 후보로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경청님님 감사합니다. 김영준님, 오세훈 시장은 뭐하나 김어준 퇴출 TBS 없애라고 한 표 행사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K양님, 전세계 1등 외국방송 손상의 TV2 방송 화이팅. 대표님과 최 기자님, 준앵커님 힘을 내세요. 화이팅. 화이팅. 꿈누리님, 손상계 TV2 화이팅. 우리 줄리정님 감사합니다. 우리 줄리정 또 감사합니다. 우리 슬비님 두 분 항상 감사합니다. 화이팅. 우리 아베코지님 우파는 손상TV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좋아요를 좀 많이 안 눌러주셨는데요.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손상TV 1이 지금 유튜브 측의 방송 송출 제재로 인하여 생방송 및 수익 금지가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손상대 TV2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손상TV 후원해주시는 황칠 오메기떡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ETV로 운영 중인데도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절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을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면서 그 험난한 길 우리 손잡고 함께 갑시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